기적의 절세법 저자 장중진 세무사입니다. 음식점을 창업할 때 무엇부터 해야 될지 처음부터 끝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창업하는 방법부터 해서 창업을 어떤 지역에 하는 게 좋을지, 창업하고 어떤 일들을 해야지 절세를 할 수 있을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장님들이 꼭 알아야 될 절세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최소 100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 이상도 절세할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이 식당을 창업하시려면은 사업자 등록을 내야 되는데요. 사업자 등록을 내려면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영업신고증입니다. 영업신고증을 시청이나 군청이나 구청에서 먼저 받아야 됩니다. 왜냐면 식당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그거를 먼저 시군구청에서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업신고증을 받아야 되는데요. 영업신고증을 신청하기 전에 두 가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먼저 보건소 가서 건강검진을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위생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위생교육은 음식업 협회에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이 시청이나 군청이나 구청 위생과에서 이 영업신고증을 내주거든요. 가기 전에 필요 서류를 확인을 해서 가는 게 좋습니다. 시청 위생과에 전화를 한번 해보시고 가서 받는 게 좋습니다. 기존에 원래 식당을 하던 자리 같은 경우에는 이 영업신고증이 있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하는 사람한테 영업신고증을 승계를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해결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거기가 식당이 하던 자리가 아니다 그러면은 새롭게 영업신고증을 받아야 됩니다. 시청 공무원하고 상담을 받아보시면 제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영업신고증이 나왔다 그러면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할 때 필요한 서류는요, 첫 번째로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야 됩니다. 임대차 계약서는 상가 주인하고 임차인인 우리가 이제 쓰는 거죠. 물론 자가 건물에 하시게 되면은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가 없고요. 내가 소유자라는 것만 입증하면 됩니다. 이 부동산 등기부 등본이라든가 아니면 매매 계약서 사본을 첨부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내가 빌려서 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를 사본을 첨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영업신고증, 그리고 신분증 이렇게 가져가시면은 사업자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에 직접 가셔가지고 이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는 홈택스에서 하고 싶다 그러면은 홈택스에 가입한 다음에 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나 영업신고증이나 신분증 같은 거를 사진 파일로 저장을 해가지고 이걸 업로드 해가지고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확정일자라고 있거든요. 상가도 확정일자를 받으면 좋습니다. 지역마다 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 상가 보증금액이 다릅니다. 그래서 상가 보증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이거든요. 보증금이 1000만원이다. 월세가 100만원이다. 그러면은 1000만원 더하기 월세가 100만원 곱하기 100이면 1억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기준금액이 1억 10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다르기 때문에 내가 확정일자가 가능한 금액인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가급적이면 가능한 범위 내에 속하면 좋겠죠. 확정일자를 받게 된다 그러면은 내가 상가 보증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가 있는 겁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려면은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세무서 민원실에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일반 음식점으로 낼지 휴게 음식점으로 낼지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요. 그 차이가 뭐냐면은 일반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술을 팔 수가 있습니다. 한식점이라든가 양식점이라든가 일식점 이런 데서는 다 보통 술을 같이 팔잖아요. 술을 같이 판다 그랬을 때는 일반 음식점으로 내시는 겁니다. 만약 내가 술을 팔지 않겠다, 나는 커피 전문점이라 커피만 팔겠다 그러면은 휴게 음식점으로 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가급적 권고 드리는 것은 일반 음식점으로 내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커피 전문점 같은 경우에도 간혹 칵테일이라든가 술이 좀 섞인 음료를 팔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다시 일반 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왜냐면은 휴게 음식점에서는 술을 팔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가능하다 그러면 일반 음식점으로 내는 게 좋습니다. 내가 나중에 식당을 권리금을 받고 다른 사람한테 양도를 한다 그랬을 때도 양수인이 뭘 할지 모르잖아요. 일반 음식점을 할지 휴게 음식점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양도 양수 때 편하게 하려고 그러면 일반 음식점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내가 권리금도 제대로 받을 수가 있고요. 물론 지역이나 건물의 특성상 일반 음식점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간이가세로 할지 일반 가세로 할지 여러분들 잘 모르실 겁니다.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 간이가세자는 매출이 적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세금 낼 때도 적게 냅니다. 원래 작년까지만 해도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 미만이면 간이가세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올해 7월부터 변경돼서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간이가세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 가세자는 한마디로 부가세를 좀 더 많이 내게 됩니다. 간이는 부가가치세를 1.5% 내고요. 일반 가세자는 부가가치세를 10%를 냅니다. 만약에 1,000만 원의 매출을 했다 그러면은 간이가세자는 1.5%니까 부가세를 15만 원 내면 되는 거거든요. 일반 가세자는 1,000만 원 매출을 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부가세를 100만 원 정도 내야 됩니다. 15만 원과 100만 원 차이니까요. 거의 7배가량 차이가 납니다. 가급적이면 간이가세자를 사업자 등록을 내는 게 좋고요. 물론 간이가세자가 안 나오는 지역이 있습니다. 뭐냐면 국세청에서 정해놓은 지역인데요. 내가 처음에 식당을 창업할 때 간이가세자가 나온다 그러면 간이가세자로 내는 게 좋습니다. 근데 간이가세자가 단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부가세 환급이 안 됩니다. 창업할 때 인테리어라든가 집기라든가 기계를 많이 설치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만약에 1억 1,000만 원이 들었어요. 공급가액이 1억이고 부가세가 1,000만 원이잖아요. 이 간이가세자 같은 경우에는 이 1,000만 원 환급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을 좀 손해보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요. 일반 가세자는 부가세 1,000만 원 환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장님들이 간이나 일반으로 뭘 선택을 할 것이냐 정할 때 내가 초기에 시설 투자를 많이 했다 그러면은 부가세 환급을 받아야 되니까 가급적이면 일반 가세자로 하는 게 좋고요. 나는 시설 투자를 얼마 하지 않았다. 그 금액은 어떻게 특정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합니다. 왜냐면 이제 각각의 사정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시설 투자를 그렇게 크게 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이 간이가세자가 1년에서 1년 반 정도를 간이가세자를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간이가세자가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세무 전문가인 그 세무사와 미리 상담해서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이 나왔다 그러면은 가급적이면 사업용 계좌를 만드는 게 좋습니다. 사업용 계좌란 건 뭐냐면은 사업을 할 때 쓰는 계좌인데요.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 개인 계좌를 사용을 해도 됩니다. 만약에 홍길동 사장님이다. 그럼 홍길동이라는 이름으로 된 개인 계좌를 이 사업에 그냥 사용하셔도 됩니다. 내가 대박식당이라는 걸 창업했다. 그러면은 상호가 나오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사업용 계좌를 만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홍길동 가로하고 대박식당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상호가 같이 병기가 됩니다. 사업자 통장을 만들게 되면은 기업용 인터넷 뱅킹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기업용 인터넷 뱅킹을 신청하게 되면 거기서 전자세금계산서용 인증서를 다운받을 수가 있는데요. 간혹 사장님들 중에 기업에 납품하는 식당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세금계산서를 요구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인증서를 다운받았기 때문에 그걸로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용 계좌를 발급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홈택스에 가급적 등록해 놓는 게 좋습니다. 물론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의무 조건은 아닙니다. 나중에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면 의무적으로 사업용 계좌를 홈택스에 등록을 해줘야 됩니다. 음식업 기준으로 연매출 1억 5천이 넘어가면은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그러면 의무적으로 사업용 계좌를 등록해야 됩니다. 만약에 등록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1%가 있고요. 또 내가 감면이나 공제 같은 혜택을 못 받게 됩니다. 음식업 같은 경우에는 창업 감면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사업용 계좌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감면 혜택을 못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사업용 계좌 발급받고 홈택스에 바로 사업용 계좌를 등록해 놓는 게 좋습니다. 사업용 계좌를 등록하신 다음에 카드 단말기를 동시에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배달의 민족이나 625 같은 어플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도 등록을 하시고요. 그 부분은 배민이나 625에 신청을 하게 되면은 거기서 하라는 대로 알려줍니다. 그대로 신청을 하시고 등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을 하게 되면은 절세를 하기 위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이 적격 증빙을 잘 챙겨야 됩니다. 적격 증빙이란 건 뭐냐면 이 세무서에서 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게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세금계산서, 두 번째로 계산서, 세 번째로 신용카드, 네 번째로 현금영수증 지출증빙용입니다. 이렇게 4가지를 적격증빙이라고 합니다. 사장님께서 물건을 매입을 할 때는 이 4가지 증빙 서류를 받아야 됩니다. 세금계산서는 뭐냐면 임대료 세금계산서, 공산품 같은 거, 식기라든가 다시다라든가 공장에서 생산되는 거는 다 이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 계산서가 있는데요. 계산서는 뭐냐면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이런 것들을 면세 제품이라고 합니다. 면세는 뭐냐면 부가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농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장님이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고기를 1,000만 원치 띄워온다. 아니면 야채나 생선 같은 거를 이제 사온다. 그럴 때는 계산서를 받아야 됩니다. 부가세가 없는 것에 대해서 계산서를 받아야 됩니다. 계산서도 요새 전자로 오거든요. 그래서 계산서 같은 경우에는 원래 부가세가 없기 때문에
이 부가세 공제를 못 받게 돼 있는데요. 음식업을 하시는 사장님들 같은 경우에 특수하기 때문에 의제 매입세액 공제라고 해줍니다. 뭐냐면 계산서로 부가세가 없지만 의제 부가세가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공제를 해주는 겁니다. 보통 구입금액의 7%에서 8% 정도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사장님 고기를 1,000만원치 매입을 했다. 그러면은 70에서 80만원 정도는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고기라든가 생선이라든가 야채라든가 그런 면세 물품을 구입했을 때도 계산서를 꼭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식당을 하시면서 주로 가까운 마트나 이런 데서 식료품 같은 거를 구입하지 않습니까? 신용카드로 많이를 구매를 하는데요.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 개인 명의로 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사업용 카드라 그래가지고 은행에서 사업용 카드를 발급받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기존에 사용하시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업무와 연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업과 관련된 것만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 경비에 넣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개인적으로 아파가지고 병원비를 썼다, 아니면 애들 학원비를 썼다, 이런 거는 부가세 공제도 안 되고 소득세 경비 처리도 안 되는 것입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를 쓰는데 가급적이면 홈택스에 등록을 해두시는 게 편리합니다. 왜냐면 홈택스에 등록을 해주면 거기에서 자동으로 이제 집계가 돼가지고 부가세 신고 때나 소득세 신고 때 쓸 수가 있습니다. 이제 지금 3월이거든요. 근데 3월에 등록하면은 3월달 사용분부터 조회가 됩니다. 만약에 그러면 1, 2월 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카드사에 이제 상담원 연결해가지고 카드 사용 내역을 엑셀 파일로 요청을 해가지고 그걸 따로 별도로 입력을 해야 됩니다. 카드를 발급받자마자 아니면 처음에 사업하자마자 홈택스에 등록해 놓는 게 좋습니다. 현금용 수증 같은 경우에는요, 현금용 수증은 지출 증빙용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자 번호로 받아야 됩니다. 내가 개인 핸드폰 번호로 받으면은 그거는 근로자용이기 때문에 부가세 공제를 못 받습니다. 만약 내가 사업자 번호를 외우기 힘들다 그러면은 이 홈택스에 현금용 수증 전용 카드 사업자용이 따로 있습니다. 그거를 신청해서 그거를 현금 낼 때 같이 내면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창업 지역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음식점 같은 경우에도 목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거지라든가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인수를 한다 그러면은 목은 당연히 챙겨야 되는 거고요. 목이 좋다고 하면은 내가 가급적이면 창업 지역을 어디다 하는 게 좋냐면요,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밖에다 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영상을 따로 찍어 놓은 게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사니까 좀 분산시키자 해서 정해놓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이라든가 과천, 성남 이런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 밖에다가 창업을 하면 포천이나 양주, 김포, 화성시 창업을 하면은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바뀌거든요.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창업 감면을 50%씩 5년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물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한테서 인수해서 하는 경우에는 안 됩니다. 내가 새롭게 창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청년 같은 경우에는 15세에서 34세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안에 서울에다 창업을 했다 그러면은 50%씩 5년간 해주고요. 경기도 화성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밖에다 했다 그러면은 100%씩 5년간이나 감면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물론 몫이 중요하지만 세금을 절세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밖에다가 창업을 하는 게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음식점, 한식, 중식, 양식, 일식 이런 것들은 다 감면이 되는데요. 커피 전문점이나 호프집은 감면이 안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음식점을 창업하려면 처음에 영업신고증을 받아야 됩니다. 보건소에서 건강검진을 받으셔야 되고 위생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시청이나 군청이나 구청에 그 위생과에 가서 영업신고증을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신분증 가져가야 되고요. 가시기 전에 미리 전화해서 필요 서류들을 잘 챙겨서 가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영업신고증이 나왔다고 하면은 영업신고증하고 임대차 계약서하고 신분증을 지참을 해가지고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이 나오게 되면 사업용 계좌를 등록하시고요. 기업용 인터넷 뱅킹을 신청해서 전자세금에서 인증서도 받으시고요. 이 사업용 계좌도 가급적이면 홈택스에 등록을 해놓은 게 좋습니다. 카드 단말기 신청하시고 배달의 민족이나 625에 신청을 해놓으시고요. 세금 절세를 위해서는 이 4가지 적격 증빙을 잘 받아야 됩니다.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이 4가지 적격 증빙을 잘 챙기셔야 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다 등록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축산물, 농산물, 수산물 샀을 때는 그 계산서를 꼭 챙기시는 게 의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서 절세할 수가 있습니다. 창업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밖에다 해야지 감면 혜택이 큽니다. 화성시라든가 포천, 양주, 김포 이런 지역에다가 하는 게 감면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음식점 창업하는 과정이라든가 창업하신 다음에 궁금하시다고 하면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언제든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으로 질문을 주셔도 됩니다. 오늘 제 정보가 도움이 됐다 그러면은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